오늘은 문제 안 풀어요. 그리고 책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남자 컨셉으로 가야지. The Public Restroom Manager. Public Restroom은 공중 화장실이잖아요. 여기를 관리하시는 관리자 조 민귀 이분에 관한 인터뷰예요. 이분께서는 거의 평생 동안 인간의 웨이스트, 변이죠. 이것을 다루어 오신 분입니다. 70세, 거의 청두라는 지역에서, 그죠? I had known of Joe for quite some time. 나는 꽤 오랫동안 이 조라는 사람을, 이 할아버지를 알고 지냈대요. 그의 화장실이 거의 바로 옆집이었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의 찻집. 중국 사람들은 차를 좋아하죠? 우리나라에 카페가 있듯이 찻집이 있나 봐요. 바로 옆에 있었대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하는 그런 아는 사람 관계 정도였다. 작년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서 to get over my concerns about losing my social status as an intellectual. intellectual이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으로서의 나의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나의 우려, 걱정을 극복을 하고는 그와의 대화를 시작하였다. 아니, 이런 분하고 대화하는 게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좀 잃어버리고 좀 면이 안 서고 좀 남의 눈치가 보이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 말은 이 책,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소위 지식인 계층, 이런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인식, 이런 걸 약간 풍자하는 그런 멘트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분위기를 딱 보아하니 중국에 대한 글이잖아요.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2004년 책이 나온 게, 그리고 이 책이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된 게 2001년인데 그 이전에 이제 인터뷰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인 거죠. 여러분들은 중국 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이 누군가요? 주석, 시진핑,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중국 3대 지도자로 지금 막 거의 거의 신성시 되다시피 하는 3년임에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그분, 그런 분을 통해서 중국을 바라보면 중국이 잘 보이겠지만 전모가 다 보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지금 진행하시는 분께서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중국을 약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을 약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가 누구냐면은요, 지난번에 왜 그 천안문 그 사건을 다룬 시를 비롯해서 여러 작품 때문에 중국에서 쫓겨난 그 랴오웨이라는 그 시인이 쓴 책이에요. 책의 일부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여기 지금 화장실에 지금 들어와서 화장실 지금 이용할 건가 아닌 건가? 벌써 자정이 넘었네. 우리 규칙에 따르면 당신에게 추가 요금을 갖다 부과해야만 하네.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그 도시에 여기 Environment and Hygiene Department, 환경위생과가 있겠죠? 환경위생부에다가 세금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다가 받긴 받아야겠다, 그죠? 하지만 당신이 regular client, 단골이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인 요금은 내가 안 받을게, 그죠? 웨이브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조 할배, 저는요 화장실 이용하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차 한잔 드시라고 데리러 왔습니다. 여기 가시죠.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수고스럽게. 나는 그냥 여기 공중 화장실 지킴이 일 따름이라고. 잣집으로 가시죠.
찻집에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당신은 참 친절하구만. 당신 어머니의 찻집은 여전히 열려 있는가? 사실 이제 이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The more her customers drink. 자네 어머니 그 찻집에 그 손님들이 차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내 사업에 더 좋은 게 아닌가. 왜? 시안으로 와야 되니까요. 그죠? 그들의 방광이 가득 차면 그들이 내 장소에 오게 된다고. 이게 상부상조 아니겠는가? 그죠? 이 필자는 지식인이랍시고 되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 세계에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요. 귀족도 있고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지요. 하지만 when it comes to the core of nature, 되게 유명한 말이네요. 옛날 성문 종합영어에서 처음 보고 되게 당황했었던 그 말입니다. 자연의 부름. 자연의 부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리현상이죠. 그죠? 생리현상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심지어 황제도 take a shit. 똥 쌀 것이다. 그죠? 맞죠?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가 있으면서 겪었던 이제 일화들, 막 재미난 흥미로운 일화들을 막 들려줍니다. 이제 여러 일화가 있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 여러분 혹시 그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면 그 공중 화장실이 엄청나게 그 사적인 사생활이 보장 안 되고 서로 응가하는 장면을 다 봐야만 하는 그 중국 그 공용 화장실의 그 민낯 실상 이런 거에 대한 짤 같은 거 되게 많이 돌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현대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는 약간 옛날식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공용 화장실에 변기가 하나 막히는 일이 발생을 했대요. 그 얘기를 지금 다룬 대목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관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변을 갖다 다 뺐다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부터 트럭으로.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치울 때, 그죠? 변을 갖다가 이제 치울 때. 근데 어느 날 튜브가 막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하러 가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기 태아가 거기에 딱 박혀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끔찍하군요. 왜 그 여자는 낙태 클리닉에 가지 않았을까? 모르는 소리 한다는 거죠. Young man, we are talking about the 1970s. 야, 1970년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1980년대,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세기에 사람들은 좀 더 릴렉스드, 유연해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중국도 약간 변화를 하는 거죠. 바로 뭐에 대해서? 프리메리털 섹스. 다시 말하면 결혼 이전의 어떤 그 남녀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는 결혼 승인서, 그죠? 서티피켓 이런 것이 없으면 여자가 엄두를 낼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병원에 낙태를 위해서. 프리메리털 섹스는 정말로 아주 수치스러운 거, shameful 하다라고 간주가 되었었다. 만약 그녀의 회사가 알아내기로 한다면 그 여자의 경력은 would be ruined, 파괴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스티그마가 뭐예요? 낙인이죠. 낙인이 그녀 인생의 나머지 동안 계속 그녀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많은 여자애들이 비밀리에 약을 갖다가 얻어내서 공중 화장실이 마치 그 낙태 클리닉 같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바로 죽은 태아들을 갖다가 매립하는 장소로. 이게 중국만 그랬을까 싶은 거죠. 일부 소녀들은 좀 잘못된 약을 갖다가 먹고는 그냥 여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건 것 같아요. 그죠? 중국에서는 생명이 값이 싸다. 그래서 이제 문화 대혁명 때 왜 가끔 반동문자라고 찍힌 어떤 지식인들이
노동운동 해야 된다고, 노동해야 된다고 이런 공중 화장실에 와가지고 이제 약간 청소하는 그런 일을 많이 맡았었다. 문화 대혁명 때 뭐 이제 이런 이제 일화도 있었고요. 자, 오히려 이제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일을 빼앗기니까 되게 안절부절 막 못했다. 오히려 가가지고 도와줬다. 뭐 이런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인터뷰어인 리아오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렸을 때 추억들이 많이 떠오른다. 나는 여전히 기억난다. 그 크고 넓었던 그 공중 화장실을. 우리는 거기서 숨바꼭질, 하이드앤시익을 하곤 했었다. 가끔씩 우리는 나 이 대목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화장실을 가져올 것을 까먹으면 우리의 그 자그마한 그 엉덩이를, 똥구멍을, 그죠? 벽에 그 모서리에다 대고 닦곤 하였다. 나는 계속 혼이 났다. 그것 때문에. 그죠? 제2의 교실이었다. 공중 화장실이. 뭐라고? 공중 화장실이 교실이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좀 약간 좀 정말 옛날에나 가능한 얘기죠. 구멍을 통해서 화장실에 나는 그 여자들의 은밀한 그 사적인 어떤 그런 거를 처음으로 보았다. 쇼킹하고 또 익사이팅했다. 그리고 이제 벽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다는 거야. 낙서 그림이. 그래서 섹슈얼 인터코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되었다는 얘기죠. 8살 때, 불과 8살 때,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유일한 것은 그 마오쩌둥 그 체어맨의 빨간 책이었다는 거죠. 왜 그 어록을 담아놓은 책 있잖아요. 그 공산당 혁명에 관한, 공산혁명에 관한. 나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In Red China, 이 공산 중국에서 there are people who would draw such dirty pictures. 그런 더러운 추잡한 그림들을 갖다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다. 화가 났대요. 그래서 연필을 꺼내가지고 그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여기 2명의 반동분자가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행위를 이렇게 이제 낙서를 했다고 막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또 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낙서를 하는 그 꼬맹이들 중에 한 놈이 너였단 말이야? 그건 나쁜 습관이야.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등학교 때 또 얘기도 하고요.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말이다 그 낙서를 지우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그지? 그리고 이제 바닥을 청소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구멍 알죠? 그 응가 거기 청소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 그리고 내가 마침내 그걸 다 지우잖아? 돌아서면 또 새로운 그래피티가 나타나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옛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들 특유의 화장실의 그 낙서는 존재해 왔었지. 고대 이래로. 근데 유일한 예외가 바로 언제 때였다? 문화대혁명 때였다는 거야. 이때는 정말 어목했던 때잖아요. 그 홍위병들이라 그러죠. 얘네들이 그 공산주의 슬로건을 그 화장실 전체에다가 다 페인트 칠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낙서를 그리는 놈들에게는 공간이 남지가 않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막 슬로건들이 막 붙어 있었고 막 이런 슬로건이 막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똥만큼이나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반동분자들은 똥을 먹어도 싸다. 근데 그 모든 인간 다 똥을 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낙서 말고 그림 말고 되게 거기다 막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낙서 막 어떤 그 문구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리머릭이라고 하는데 막 요런 것들 아주 천박한 벌거한 프레이즈들, 그죠? 얼레리 껄레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낙서 리머릭들이 그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다. 그죠?
내가 그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제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화장실의 러브송.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너는 하늘을 날고 있는 새. 나는 똥에서 스라이브하는 바퀴벌레. 너는 구름 속에서 원을 그리며 날지. 하지만 나는 이 똥통에서 제비지, 그죠? 소머설트를 갖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막 이렇게 돌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한다.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웃긴 거죠. 아니 너는 가방끈이 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아니 왜 그런 천박한 걸 갖다 기억하는 거야? 아예 할아버지를 갖다가 인베러스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응? 중국에는 10억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출간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거기다가 아주 엄격한 리뷰,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수준의 쓰였던 검열, 이걸 그것도 거쳐야만 해. 그죠? 그래서 너의 글이 말이다, 마침내 이제 잡지나 신문에 이제 갈 때쯤 되면 더 이상 그게, 네가 애초에 썼던 거랑 완전 달라.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공공연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거야. 그래서 공중 화장실이 일종의 언론의 자유, 프리 스피치였던 베뉴, 장소, 터, 이것이 되었다. 나름 굉장히 이제 사회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낙서 되게 싫어하시던 그 할아버지께서 자기도 기억하는 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인정한다. 나 어제 굉장히 재미난 어떤 그 글 하나를 보았지. 그지? 이거는 그 체험의 마오를 갖다가 커메모레이트 하기 위한 리머릭이었어. 외우기도 참 쉬웠어. 이 리머릭이라는 게 이제 오행시라고 합니다. 자, 그 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체험의 마오, 체험의 마오. 당신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무덤에서 일어나신다면 보게 될 겁니다. 바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죠? 임베즐러드, 그 돈 같은 걸 횡령한 놈들. 체험의 마오. 당신이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후커들, 낚는 놈들, 다시 말하면 이제 창녀들, 그리고 약 바는 놈들, 드러기들이 네 옆에 있을 것이다. 체험의 마오. 당신이 왼쪽을 돌아보면 중국 짝퉁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짝퉁을 당신이 얻게 될 것이다. 짝퉁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체험의 마오. 당신이 당신 등 뒤쪽을 돌아보면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깊은 빚의 채무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체험의 마오. 당신이 아래쪽을 보시다 보면 extramarital. 아까 프리메리털은 결혼 전이고요. extramarital은 이제 혼외죠. 혼의 정사가 아주 불륜, 이렇게 흔할 것이다. 체험의 마오, 체험의 마오. 눈을 감아라. 안 보이면 마음속에서도 멀어지는 거 아니냐.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그죠? 사람들은 원한다. 그들의 철로 된 그 밥그릇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한다. 밥그릇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얘네가 뭐 대약진 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서구 따라잡겠다고, 서양 따라잡겠다고 철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왜 철 생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막 철이 다 동난다는 거 아니야. 철이 없어서 그 삽 이런 거 다 갖다 바쳐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더 안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서 이제 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삐까뻔쩍한 용산역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용산역에 보면은 고가도로가 막 있거든요. 고가도로 밑에 막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옆에 무슨 차가 있고. 저는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요즘 단풍 구경 여행 가시나 보다. 이 뭐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봤더니만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봤더니만 밥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료 배식 하니까 그거 드시려고 오신 거고,
바다 들고 길거리에서 차들 쌩쌩 지나가는데 그 옆에 막 고급 백화점도 있고 막 고급 식당들도 막 있잖아요. 용산역에는 삐까뻔쩍한 건물도 많고 거기서 이렇게 막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깥에서 서서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국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건지 이걸 바라보는 건지. 우리는 보통 사회라고 하면 사회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잖아. 과연 우리는 이런 분들을 더불어 사는 존재로 생각하는 걸까? 내 눈앞에 안 보이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돼도 상관없는? 그 정도까지 뭐 심하게 모질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또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비단 중국 얘기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같이 읽어봤던 책은요, 콥스 워커라는 이 리아오 이위의 책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로는 인터뷰로 보는 중국 인민의 과거와 현재, 저 낮은 중국이라는 책으로 2004년도에 번역되어서 나왔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영어 공부도 하실 겸 원서를 구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번역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정진, 전진이 아니라 정진.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거를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